오늘 기자 수첩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죠? 예. 많이 흘리죠. 우리보다 2배 정도 더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해보죠. 2배 정도 흘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실의 아멘 감찰반이 요새 공직자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조심하십시오. 이번 아멘 감찰반은 여름 휴가비를 슬금슬금 받아먹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올해 정부기관들이 대거 세종시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처음 자리를 잡는데 이제 중앙정부 기관들이 세종시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가. 이제 복무기간 확립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관청인 세종시청도 아멘 감찰을 왔다 갔다 해서 땀깨나 흘린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천이나 서울, 광화문 이쪽은 넓잖아요. 그리고 뭐 골목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멘 감찰이 돌아도 피해 다니려면 피해 다닐 수도 있고 어디 숨을 때도 있었는데 세종시는 뭐 움직여봤자 거기가 거기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행동거지가 금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숨어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일만 하고 아무 일 없으면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떳떳하면 되죠. 평소 소문이 안 좋은 공직자들은 밀착 감시 대상입니다. 차량 추적도 하고 차량의 위치 추적기도 단다고 그래요. 아주 관가에 놔두는 괴담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그 아멘 감찰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제 주로 아멘 감찰을 맡는다고 하는데 옛날 이제 그 민간인 불법 사찰로 유명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죠. 아멘 감찰 기법도 참 직업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안 알려집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캐기 위해서 뭐 미행도 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때로는 보안 점검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밤에 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문 따고 들어가고 그래서 캐비넷 다 뒤지고 책상 서랍 다 열어보고 그래서 책상 위에 기밀 서류가 올라와 있다든가 제대로 보관 안 하고 서랍 속에서 양주가 뭐 쏟아져 나온다든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언제 겁니까? 2009년 10월 사건이군요. 외교통상부에 갑자기 아멘 감찰반이 문 따고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양주가 100 몇십 병이 나왔습니다. 100 몇십 병이요? 뭐 2009년 외교 보니까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사온 것도 그래요. 있고. A 부서 고급 양주 8병, B 부서 30병, C 부서 19병, D 부서 15병 뭐 보이시죠? 이게 쫙 먼 것들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이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니까요. 밤에도 문 따고 들어가고 이게 정말 무섭죠. 그리고 때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 때 지난 정권에게 충성한 인간들은 좀 솎아내야겠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솎아내기 위한 작업도 이런 아멘 감찰에서 슬금슬금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민간인 불법 사찰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동 요령을 보면 2인 1조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아멘 감찰반도 혹시 회유당할 수 있으니까 또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점심시간, 퇴근 시간 직전 직후가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더욱 집중한다고 합니다. 감시 대상 공무원하고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답니다. 우리 왜 뒤에서 누가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괜히 뭐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를 갖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눈을 절대 안 마주친다. 옆으로 항상 감시한다. 이런 것도 있고. 증거물인 현금 등은 빨리 압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뒤에서 추적해 온다 싶으면 아무 데나 막 버린답니다. 그래서 잡고 나면 나중에 5천만 원 받았는데 남아있는 건 500원밖에 없다든가 이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즉시 압류해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하고. 금품 수수 장면을 적발하면 문제는 생깁니다. 공무원은 저쪽으로 가고 뇌물을 준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각각 쫓다 보면 둘 다 못 잡는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옛날엔 잡았는데 둘 다 잡다가 놓친 경우도 있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서 한쪽 특히 공무원 쪽만 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양쪽 다 잡으려다 증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틀림없이 돈을 받는 걸 본 것 같은데 뒤쫓아갔는데 건물 구조를 잘 몰라갖고 이쪽 복도로 갔는지 저쪽 복도로 갔는지 계단으로 올라갔는지 저쪽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그래서 아멘 감찰반 항상 어떤 부서를 맡았다 하면 아주 그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어렵네요. 일하기 어렵네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장실도 알아놔야죠. 비상구, 주차 통로 다 알아놓는다고. 그다음에 공여자가 뇌물을 슬그머니 책상에 놓고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와서 쓱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공무원이 와서
그 뇌물을 집어들어서 어딘가에 옮겨놓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예. 증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공직기관 쪽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행 감찰도 있습니까? 그럼요.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펼쳐지는 암행 감찰이 있는데 이걸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리 쇼핑? 예. 이상한 알 수 없는 쇼핑이라는 건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게 예.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좀 점검해달라 부탁을 하면 조사기관은 조사원을 고객으로 위장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가지고 예. 저 보험 하나 들려고 왔는데요. 상담받으러 간 것처럼. 상담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하는지 예. 어떤 쪽으로 자꾸 투자를 유도해서 그리로 땡겨가려고 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금융감독원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예. 올 봄에 미스터리 쇼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액보험 상품 설명이 영 부실하고 청약을 했다가 철회할 때 그 청약 철회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대구은행이요. 예, 지적을 받았죠.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점수가 좋았는데 올해는 점수가 나빴습니다. 그래요. 12개 대형 생명보험사도 변액보험 판매가 엉망진창이라고 미스터리 쇼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아하. 상품을 팔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가입 상담을 하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엉망으로 설명하더라. 최하위인 저조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이름도 될까요? AIA, PCA,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삼성, 알리안츠, 에이스, 푸덴셜, 하나, HSBC, 하나생명. 뭐 몇 개나 걸린 거예요? 교보 빼고는 다. 교보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보다 변액보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점수가 훨씬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물건 파는 데만 급급한 거죠.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막 요리조리 그냥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하면서 친절하게 소비자 위주로 설명을 안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암행 감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시비가 일었던 적이 있잖아요. 4월에 강남구청 사건이죠. 예. 구청 근처 은행에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감시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행 감찰반이 미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공무원을 만나서 슬그머니 건네준 겁니다. 덮쳐가지고 현장을 잡았는데 그 적발된 구청 간부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각각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다. 당신이 우리의 상급단체가 아닌데 왜 우리를 암행 감찰하냐. 서울시와 연결된 구청의 업무라면은 감찰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신상까지 감시받고 미행당하는 거는 이건 인권 침해다. 서울시한테 그런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따진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을 고소했죠. 글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도덕적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감찰할 또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이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고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그런 거예요. 니들은 뭘 잘했다고 나까지 그래. 이러는 건데 그렇죠. 옛날에 또 조선시대에도 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은 선거 개입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또 오히려 국가기밀을 가지고 덮어 씌우기 이러니까 이제 밑에서는 지들은 잘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법조문을 살펴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요. 암행 감찰반이 할 일이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